야구 모자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순수하게 미적인 용도로 그곳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작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쿼초라고 불러요. 이것의 원래 기능은 모자의 패널 4개를 함께 고정하는 거였어요. 모자 제작이 개선되면서 패널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스쿼초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모자는 예전 같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쿼초는 대중의 요구로 돌아왔어요. 원래 하이힐은 갈라와 무도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0세기에 평평한 밑창으로는 말타기가 꽤 힘들었고 많은 기수들의 발이 등자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하이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그립이 훨씬 더 강하게 안정되어졌고 인기도 많아졌죠.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화려한 굽을 신고 말을 타는 건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힐은 남자들이 주로 신었지만 17세기에 여성들이 이 상징적인 트렌드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죠.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은 그걸 백색의 금이라고 불렀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소금의 목적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보너스로 소금은 모든 걸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인 쌀은 급여를 지불하는 데 돈 대신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식품이에요. 야생 풀로서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것은 35억 명의 주식 및 인기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노트북을 통해 쓰는 영상통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영상통화의 본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기술은 커피가 아직도 주전자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휴식을 취했을 때 주전자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시하는 장치를 발명했고 컴퓨터에 커피 주전자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연결했죠. 이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잠옷을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다양한 업적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공동 발명한 걸 간과한 게 있어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변형된 냉장고를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라요. 1920년대에 냉장고는 독가스를 생산해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작동하는 열원만을 필요로 하는 더 안전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불행하게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 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 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의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긴장 완화에 좋은 원천이며 섬세한 포장에도 도움이 되죠. 1957년 두 엔지니어가 두 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이에 기포를 가뒀어요. 이게 최초의 뽁뽁이가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결과는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그걸 온실용 단열재로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요. IBM에서 섬세한 컴퓨터 부품을 선적해야 했던 196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뽁뽁이 포장지는 완벽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했죠. 폰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게 길을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한때는 오래된 소형 지도가 유일한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탄생됐었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도 제작자들은 경쟁자들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지도에 유령 정착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이 가짜 마을은 저작권 덫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이 가짜 정착지들 중 하나가 실제가 됐어요. 뉴욕의 아글로는 제너럴 드래프팅 컴퍼니에 의해 지도에 그려졌어요. 또 다른 경쟁 지도 제작자 또한 이 마을을 자신들의 지도에 그려 넣었고 저작권 덫이 발동됐죠. 하지만 법정에서 1950년에 상점이 실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지도를 보고 아글로가 실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데 엄밀히 말해 그 잡화점 덕분에 아글로가 진짜가 됐기 때문이죠. 1943년 일리노이에서 온 베스타 스타우트는 소포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비에 젖으면 떨어져 나가는 형편없는 종이 테이프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방수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었지만 그녀는 더 나은 테이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녀는 자신의 컨셉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디자인도 제공했죠. 루즈벨트는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고 변경을 명령했어요. 그 새 테이프는 화물 운송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철물점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에어 덕트를 감쌌고 그때부터 교묘하게 덕트 테이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도 끈적끈적한 쪽의 접착제가 춥고 더운 온도에 적합하지 않아 테이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것에 이 테이프를 계속 쓰고 있어요.